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우리 김범수 회장님 또 국정감사 참여하시고 나서부터 또 새롭게 이제 그동안의 악재들이 좀 걷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저 포함해서 일부 몇몇 분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대선 시기쯤 가서, 그렇죠? 뭐 대선이 끝나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선 언저리 가서 그때쯤부터 하여금 이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카카오가 급락을 보이면서 이런 영향을 받았던 게 결국에 정치적인 부분의 어떤 개입이 좀 컸죠, 사실은. 그래서 뭐 얘네들 뭐 독점하는 거 어쩌고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 갑질 논란 이런 게 있었지만, 제가 지난번 카카오 영상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결국에 우리는 기업을 투자하는 입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요, 결국 그 기업은요, 관련된 걔들이 운영하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독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 이거 독점해서 생산하고 있다 이러면은 얼마나 또 좋아요,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죠? 그런 종목도 그렇게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왜 카카오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그건 지금 부정적으로 보냐 이거죠.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카카오에서 영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택시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기존에 우리 소비자층이나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은 이걸 안 쓸 수는 없고, 쓰자니 또 수수료는 비싸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갑질 논란이니 뭐니 이야기가 나온 거긴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따지지만 카카오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카카오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독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안에서 카카오의 생태계를 아예 구축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서 이런 정말 많은, 정말 구석구석에, 내수 시장 안에서 정말 많은 구석구석에 어떤 침투를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카카오라는 거 하나로 모든 정말 많은 것들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한 일주일 만에 플랫폼 규제, 독점 규제, 갑질 논란 이러면서 주가가 두드려 맞았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측면,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악재가 좀 터졌으면 이거는 센티적인 악재냐 펀더멘털적인 악재냐를 놓고 본다면 센티보다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악재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4만 원을 이탈할 때 잘랐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너무 그렇게 고집 피워서 뭐 카카오니까 뭐 버티면 올라오겠지, 이미 빠진 건 똑같아요. 결국 여러분들은 요런 시간 동안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데서부터 들고 오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이런 가격은 절대적으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런 가격까지 내려올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카카오가 망했다는 소리죠. 거의 뭐, 그쵸? 저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는, 이거는 구조적인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재가 터졌다라고 할 때 저 정도까지 하락은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10만 원 밑에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좀 빠지든지 말든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정답인 거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독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약간 정부에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청문회까지 열고 해서 데미지를 좀 가하다 보니까 뭔가 느슨느슨해졌어요. 뭔가 모르게 느슨해지고, 카카오도 새롭게 이거를 좀 재편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카카오 사업을 확장시키는 거에 조금 발목을 잡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백을 좀 노리고 있는 경쟁사들이 있어요, 각 사업 파트들 중에서.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또 이쪽 시장을 또 새롭게 침투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장 침투를 했을 때 그들이 또 새롭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재 시장 전체 캐파에서 점유율을 그쪽으로 좀 높여간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또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완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카카오가 엄청난 고성장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고성장을 보여왔다면, 저런 걸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뺏기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긴다라고 하면은 약간 성장 추세가 좀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빈틈을 좀 보였다고 해서 막 달려들고 이러고 있는데, 과연 요거에 대해서는 또 카카오가 어떤 식으로 지켜낼지 한번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또 많은 의견 달아주시면 열심히 또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사실 삼성전자 영상에서 앞전 삼성전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이렇게 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못 지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이번 영상까지 그러면 요 이벤트가를 적용을 시켜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해보죠. 어차피 뭐 오늘 하루 같은 날 올라가는 영상이니까. 아무튼 성함 뒤에 88 이렇게 해서 숫자를 문자로 발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21-2353 성함 뒤에 88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PJ메탈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우리 VIP 회원님들께 7,000원 이상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원님들도 다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PJ메탈 알루미늄 중에서 밸류 매력이 가장 높다. 그래서 급등을 이어가지만 밸류로는 7,000원 이상 더 가야 할 종목이다. 분할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회원님들도 수익을 다 챙긴 종목이고,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또 챙긴 종목이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바로 또 올라오니까 두 자릿수 수익률의 종목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마냥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 그죠?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포트를 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더 많은데, 근데 이제 막연하게 그냥 난 이거 뭐 안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장을 절대 낭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좋은 시장을 꼭 좀 기회를 활용하실 분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잠깐 못 지워가지고 올려드린 거긴 하지만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카카오 다시 한번 좀 돌아와서 기사 하나를 보면서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지금 침투를 하려고 노리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사업 확장 올스톱의 경쟁사들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질타에 여론 문매 맞은 카카오, 몸살이며 국내 사업 확장에 차질을 빚어 카카오 공백놀이는 토스 티맵 골프존,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토스 타다 인수 투자금을 사업 확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업계 대기업 점유율 제한 이런 거 등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골프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불확실성의 증권과 경쟁사 골프존의 호재다, 이런 평가까지 하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로 인해서 반사수혜를 노리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 나와 있죠. 적어도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는 카카오 규제 이슈가 계속 불거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좀처럼 카카오가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 시각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모빌리티 쪽으로도 한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를 좀 보고 있다가 흑전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사업이 좀 뭐랄까요, 가파르게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모빌리티, 그리고 장 외에서도 또 큰 폭의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택시, 대리, 그다음에 배달 이런 것까지 다 공격적으로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쪽 진출에 좀 문매를 맞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 모든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이런 게 결과적으로 펀더멘털적입니까? 센티적인 측면입니까? 펀더멘털적인 측면이죠. 사업이 이렇게 스톱되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과 이익이 당연히 감소되겠죠. 단순하게만 보면. 그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기업들 뭐예요? 대표적으로 항공, 여행, 얘네들 뭐였어요? 사람들이 결국에 여행도 못 가, 해외를 못 나가, 비행기 못 타. 매출이 감소해. 그죠? 매출은 감소하고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 다 폭망했잖아요. 폭락했잖아요. 그게 그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이지 센티적인 측면이에요? 그죠?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카카오도 결국에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이슈다라고 꼽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털적으로 데미지를 받은 것이다.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엄청 대단한 분석인 게 아니라 간단하잖아요. 일단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어떤 내용 때문에 하락을 했냐 첫 번째 확인을 하시고, 그 하락한 내용이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냐 센티적인 측면이냐, 이거부터 구분을 하시면 매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한번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체크를 하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카카오 빠졌다 아싸 사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수한다고 무조건 V자 반등만 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작년 2020년도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바라본 어떤 그런 알파벳이 바로 V예요. V. 툭하면 V를 만들어내요. 툭하면 작년은. 자, 2020년도의 시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0년도 시장을 보시면요, 1년치의 시장이거든요. 요만큼이 1년치죠.
툭하면 V예요. 툭하면 V. 뭐 사진을 많이 찍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세요. 툭하면 V자. 그러니까는 물려서 많이 빠지면 급등 나오는구나. 조금 이렇게 급하게 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은 V자 반등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020년도처럼 매매하지 마라. 2020년도처럼 여러분들이 이상한 헛된 꿈 꾸지 마라. 저런 시장 나오기 이제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빠지면 뭐 과하게 빠지면 더 빠질지 이런 식으로 오르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V자도 이제 좀 약간 어때요? 이 상승골이 좀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여러분들 염두하셔가지고 빠졌다면 V 이렇게만 기대를 하시지만 그만큼 고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밸류적인 측면으로 이익이 확대되고 있는 폭과 비례를 했을 때 적당하고 합당한 수준이냐 이걸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런 시세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진짜 실제 이익보다도 앞으로 21년, 22년, 23년까지 벌어들일 이익을 좀 다소 이렇게 먼 기간까지 좀 앞당겨가지고 밸류를 한층 높여서 그래서 이렇게 좀 포지션이 많이 높아지고 유동성 장세였고 이래서 올라왔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때는 좀 탑다운식으로 시장이 먼저 좀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을 먼저 볼 게 아니라 시장도 중요는 한데 종목을 우선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이미 안 좋은 시장이다라는 거를 베이스로 깔고 종목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시장이 좀 약세장을 띄더라도 실적을 그렇게 동반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적적인 퍼포먼스가 나타날 것들 거기에서부터 큰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카카오 뭐 바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나왔다고 봐요. 삼성전자랑 비슷한데요. 바닥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시점과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지금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기사도 많이 뜨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하락간에 그냥 무턱대고 계속 매수를 하신 분들,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런 분들께서는요, 완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제외하고서 그런 분들은 약간의 좀 뭐라 할까요? 다시 한번 좀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뭔가 여러분들이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잘한 건 잘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다음 어떤 시장에서 진짜로 이런 좋은 기회들을 기회를 기회답게 잡아야지 기회를 위기처럼 잡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는데 그거를 나는 위기로 나한테 지금 반영을 시키는 거는 그건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 카카오 못 간다 이거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고 또 반등이 나올 시점,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현재 빠진 것만 보고 사들이는 거는 의미가 없었죠. 그죠? 이왕이면은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향후 있을 그림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최근에 이런 그림이 나타났다를 자꾸 초점을 두고서 거기서 못 헤어나오면은 내 계좌도 자꾸 그 우물에 빠진 채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꾸 앞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뒤가 찝찝합니다. 앞을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운전할 때도 앞을 봐야지 운전할 때 뒤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에 들이받겠죠? 그러니까 앞을 보시라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시라고요. 지나온 길은 자꾸 보지 마세요. 지나온 길은 잠깐 힐끗힐끗 사이드 미러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백미러로 보고 사이드 미러로 잠깐 힐끗 보면 돼요. 뭐가 있었나? 잠깐 그건 보면 됩니다. 근데 차는 앞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꾸 목을 뒤로 돌려가지고 뒤에만 보고 있으면은 저거 뭐요? 하고 보고 있어봐요.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사고 나죠? 그런 사고가 지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식은 계속 앞을 보려고 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좋아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노이즈나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현재 확장시키고 있던 이런 구석구석의 사업들이 조금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객층들을 뺏기지 않고 또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가격 경쟁에 대해서 수수료율에 대한 어떤 가격 경쟁에 대해서도 어떻게 경쟁력 있게 이 시장을 지켜낼 것이냐. 그렇죠? 그들의 어떤 영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그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냥 돈 잘 벌었다 이게 아니에요.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 당장 돈 잘 벌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냐가 그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잠재력을 지니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은요. 제조업들은 생산 라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냥 열심히 찍어대면 돼요.
그죠? 거기에서 어떤 일부 라인 정지 없이 예를 들어 생산 라인이 우리 회사에서는 제조업 회사인데 이만큼 생산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000개 정도로 생산할 수 있어. 라인이 5개가 있는데 생산 라인이 5개인데 5개를 다 돌렸을 때 200개씩 해가지고 1000개를 생산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1000개를 맥시멈으로 다 풀로 생산을 해내는 게 제조업에서는 가장 잘한 거예요. 근데 1000개 곱하기 지금 단가가 얼마야? 그럼 단가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매출, 판관비 제외, 이익 남아요. 그래서 제조업들은요, 재무적 관점으로 성장성이나 어떤 밸류를 평가하고 앞으로 전망치 컨센서스를 계산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딱딱딱 항목들만 갖다 끼워주면 되거든. X, Y 끼워서 그냥 계산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플랫폼 기업들은요, 이 플랫폼 하나로 얼마만큼의 확장성 있게 임팩트 있게 이게 반영이 될지는 아무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예측 선상을 벗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게임 종목 같은 거 보시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거 봐요. 이거 뭐 적자 만년 적자였다가 막 그런 상황인데 게임 하나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 잘 됐다가 일본 잘 됐다가 미국 시장 잘 됐다가 막 뻗어나가요.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 봐요.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인기 있다가 갑자기 미국 인기 있다가 오징어 게임 뭐 80개국 이상에서 1등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또 투자하기에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플랫폼 기업들은 사람이 모여야 그만큼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조업은 정해진 캐판으로 찍어내면 그냥 끝이고, 그죠? 증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플랫폼은 그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의 잠재력은 아직 그래도 조금 무궁무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이건 어쨌든 카카오톡은 여러분들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카카오고 매달 사용자 증가를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그만큼 카카오의 잠재력은 여전하다라는 거고 우리 일상생활은 아직도 카카오에 지금 파묻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언제든지 또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엄청 크게 또 잭팟을 터칠 수도 있는 잠재력이 높은 종목이다.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에 대해서만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 특히나 이 내수 시장에서는 굉장히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인 건 확실하다.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뜻밖의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까지만이에요. 이제 오늘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릴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 절대 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 시장 자체를 좀 놓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물려서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복구 목적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침투를 하더라도 절대 올라오는 시장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언젠가 올라오기지 존버하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은 기회를 잡아야죠. 그죠? 기회를 잡을 줄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제가 가이드 잘 잡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좀 강한 시장이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미국 시장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거 수급까지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 약간의 보수적 관점 조금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